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순환매 속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미국에서 미중 협상도 이제 좀 잘 마무리가 됐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도 이제 유예가 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되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용해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딱히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인 상승세는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이어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그냥 이 박스권 중단 부분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 이제 진행된 이 미중 협상에 대한 결과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현재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과 그 다음에 대선 테마, 정책주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철저하게 이제 박스권이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코스닥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이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현재 박스권이 1년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75선이 박스권 상단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이 65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구간 내에서 저점 구간에 도달을 하면 저가 매수 심리가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제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매물 구간에 도달,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저가로 가면은 저가 매수 심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구간 내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현재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재 박스권의 흐름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과매수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비슷하게 현재 이 저가 부근과 박스권 상단 부근에 대한 움직임이 확연하게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거의 도달을 했죠. 박스권 상단에 현재 거의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일전에 제가 이제 하나 시스템 혹은 이제 하나 엔진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눌렸을 때에는 제가 이제 추천을 또 많이 드렸었죠. 지금 현재 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일전에 3포인트 시간이라든지 업앤다운 시간에서든지 굉장히 또 이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주도 업종 중에 방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저가 부근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현재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 모아가셔라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4만 원 구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방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엔진을 포함해서 조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그대로 그 상승률을 같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현재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하고 슬슬 이제 상승에 약간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에서는 현재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뭐 조선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방산주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그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에 약간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도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몇 거래일 만에 급격하게 현재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빠져나오다 보니까 현재 뭐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은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전력 인프라나 혹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이제 관세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AI에 대한 뭐 거품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주가 구간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제가 오전에도 한번 또 이제 언급해 드렸지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코스피는 현재 과매수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과매수 구간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전력 인프라, 뭐 그리고 이제 뭐 방산,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조선, 이러한 쪽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이 코스피의 주도 업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현재 거의 대부분 과매수 구간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부를 만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코스피가 워낙에 또 이제 잘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이 상승률을 거의 대부분 함께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분기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분기점에 도달을 하면서 방산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도달을 했으니까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분기 구간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 구간을 못 들어주면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코스피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률을 나타날 때까지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거나 혹은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방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들어가야 수익을 쉽게 챙길 수가 있다. 요거를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지금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리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현재 구간부터 눌릴 수 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는 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요 구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니까 이때부터 모아가보자라는 그러한 이제 또 전략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눌리는 구간을 산정을 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는 주도 업종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종목군들 외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접근을 봄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뭐 대표적인 업종들, 뭐 조선, 뭐 방산, 뭐 그다음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눌리는 구간을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이제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요거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당장에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그림이 되겠죠. 여전히 코스피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혹시나 꺾이는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또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어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까지 다 도달을 했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박스권 중단에서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 박스권 중단에 있었던 최근 2, 3주 동안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정책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선을 현재 약 3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달부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발현이 되면서 뭐 인맥주라든지 아니면 정책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가파르고 강력하게 순환이 나왔었던 게 최근 이 3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그림이 상당히 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그동안에 갔었던 종목군들보다는 가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을 밀어넣고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에 대한 순환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이제 또 강세를 보였었던 그림은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혹은 뭐 블루엠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유진 로봇 같은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온 것이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이제 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정책에 대한 인맥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모멘텀이 묻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시장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AI 관련 종목군들 뭐 이제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혹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클라우드웍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이제 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주 순환매는 아마 5월 말까지 계속해서 가파르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악재 자체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강력하게 호재거리로 발현이 될 만한 이슈도 사실 조금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한 사이클 돌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뭐 유럽 쪽에서 정전에 대한 것들, 뭐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실적 좋아진다, 뭐 이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 화장품, 이러한 종목군들. 결국에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각 섹터별로 호재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 반복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정책주 쪽으로 조금 더 5월 달에는 방향성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6월 달 대선, 6월 초가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대선까지는 그 이슈를 강력하게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책주가 순환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AI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주로 약간은 방향성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전략은 계속해서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 맞게끔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꺾일 수 있는 그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어느 정도 눌린 종목이나 혹은 또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도 업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5월 달은 결국에는 정책주가 대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강력하게 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반드시 투트랙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이 돈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가 많이 남았느냐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순환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4월 말 구간까지 해서 정책주나 인맥주가 한 바퀴 사이클이 싹 돌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정책주들, 그 다음에 인맥주들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번 주부터 인맥주가 먼저 이제 흐름이 나타났었죠. 뭐 형주그룹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각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오거나 혹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로 해가지고 이제 일제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주 같은 경우에 뭐 로봇이나 AI 쪽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 로봇이나 AI 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외에도 지금 여러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의료용 AI 혹은 뭐 홈닥터 정책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주들이 잠시 눌렸다가 다시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 정책주들에 대해서 특히나 먹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앞으로 약 한 2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주 동안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정책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챙겨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먹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주 쪽에서 최대한 그러한 이제 이 수익을 많이 챙겨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 선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유진 로봇이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다 한번 따라 타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생겨나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집중해서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묻어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 수급이 쏠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급을 밀어 넣어주고 있구나. 오늘 상한가까지 치고 나가는구나. 굉장히 힘있게. 이런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그냥 윗골이 그려버리고 말아버리네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수급도 강력하게 밀어 넣어지지 않고 지금 대장주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반응 나오는 정도로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특히 정책주는 선별을 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장주가 간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고려를 해보고 후발주자에 대해서도 접근을 고려를 해보되 후발주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 지속성을 선별을 할 수가 없고 약간은 애매하다라고 하면 또 굳이 무리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정책주는 계속해서 오늘 간 종목이 있으면 또 내일 새롭게 다가오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간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 없이 또 내일 다가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노리되 확실하게 선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보자. 이 정도까지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나온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생겨났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이제 중순 지나가잖아요. 중순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덜 올라왔거나 아니면은 많이 눌렸거나 이 두 가지 쪽에 집중해서 한번 주도업종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월 말까지 정책주에 대한 방향성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맥주 같은 경우에 형제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인맥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발빠르게 다만 선별은 확실하게 투트랙 전략으로 한번 전략을 노려보자. 이렇게 한번 또 오늘 강조를 드려보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좀 좋은 내용으로 시장에 걸맞는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